지금 공연이 코앞인데 메인 기타리스트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라 저희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들 같은 초짜 밴드들 공연에 서게 해줬으면 적어도 사고는 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연에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수십억이라고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공연 펑크 내면 돈이나 준비하라고요. 민수야, 어떡하지? 아니, 이런 공갈 협박이 어디 있어? 어떻게든 메인 기타리스트를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찾냐고. 진짜 큰일이야. 오늘 공연 잘못되면 우린 정말 끝장이라고. 데뷔도 못하고 이 민폐는 또 어쩌냐고. 지훈아, 얘기 들어보니까 기타 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지금 할머니랑 얘기할 정신 없어요. 상황이 아주 위급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기타 쳐볼까? 할머니. 기타가 뭔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훈이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요. 지금 이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한번 믿고 기타 칠 수 있게 해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기타를 치겠다고 나서니 다들 믿어지지 않는다는 기색이었다. 관객석에서는 저 할머니, 노망 드신 거 아니야,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공연 기획사 대표는 당장 경호원을 시켜 저를 무대 뒤로 쫓아내려 했다. 관중석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했고 저는 따가운 눈총을 온몸으로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운명적인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은 양금자라고 한다.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지훈이 때문이다. 갓난아이 때부터 제 손으로 직접 키웠던 손자가 이제 어느덧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참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새삼 실감이 난다. 어떻게든 우리 손자 배 곪는 일은 없게 하려고 젊어서부터 빵 공장에서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새벽에는 해장국 식당에서 일하면서 참 바쁘고 고단하게 살았다. 아직 어린 손자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70대까지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6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저를 써주는 곳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이든 할머니가 일할 곳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취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을 때였다. 등본 2통만 떼주세요. 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고에 앉아서 직원이 서류를 떼는 동안 기다리면서 옆에 놓여있던 홍보용 리플렛을 무심히 펼쳐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취업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다급하게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취업을 도와준다는 건가요? 아, 그거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직업교육을 무료로 시켜드리고 취업까지 연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네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 책자에 쓰여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르신도 한번 지원해 보시려고요? 네. 나이가 많으니 어디 써주는 데가 통 없더라고요. 전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사회가 절 자꾸 힘없는 늙은이로 만드네요.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직업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여러 과정 중에 저는 바리스타 교육을 선택했다. 저희 반에는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 10명이 있었는데 교육은 석 달 동안 진행되었고 무사히 과정을 잘 이수해서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와 연계된 취업처가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요.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도 있고 구립도서관 안에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소수로 시니어분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인데 연예기획사 사옥 내에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고 싶은지 골라도 되는 건가요? 한 수강생이 물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교육 성향과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각자 적합한 곳으로 배정했습니다. 이예숙님은 도서관 카페로 취업하게 되실 거고요. 김성수님은 대학교 카페입니다. 그렇게 각자 일할 곳들이 차례로 호명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다. 양금자님은 실력이 뛰어나셔서 이번에 새로 생긴 연예 기획사 카페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도 거기 연예 기획사 카페 가고 싶은데요. 거기가 일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다른 수강생이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그곳에서는 딱 한 분만 원하셔서요. 그리고 양금자님 같은 경우에 이력서를 보니까 예전에 그쪽 분야와 연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이력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는 순간 당황하여 고개를 푹 숙였다. 며칠 후,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신생연예 기획사 건물 내에 위치한 카페에 취직하게 되었다. 점장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이 그 나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첫 출근 날, 점장은 제 머리부터 신발까지 아래 위를 꼼꼼히 훑어보고는 대뜸 인상을 찌푸렸다. 할머니, 나이 많은 거 온 동네에 광고하고 다닐 일 있어요? 네?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적어도 카페에서 일할 거면 외모에 최소한의 신경은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염색을 얼마나 안 했는지 머리는 거의 백발이고 구두는 시장 바닥에서 파는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 티가 팍팍 나고. 진짜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평소 제 차림인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 좀 보고 따라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거 앞치마 두르시고요. 출근하면 먼저 홀 청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커피 내리는 건 배우셨죠? 네, 취업센터에서 기본적인 건 다 배웠습니다. 저희 카페 메뉴가 좀 많은 편이라 메뉴와 레시피 익히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오늘 하루만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우세요. 어느 정도 커피 제조법은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터라 금방 익힐 수 있었지만 생소한 영어로 된 메뉴 이름들은 도통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쪽지에 빽빽하게 적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틈틈이 꺼내보며 달달 외웠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손자 지훈이가 학교를 마치고 벌써 와 있었는지 신발이 보였다. 지훈아, 공부하니? 손자 방 문을 벌컥 열자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표정이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너, 지금 또 기타 친 거야? 할머니가 기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아주 잠깐 친 거예요. 정말 조금밖에 안 쳤어요. 내가 이 몹쓸 기타를 어디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제정신이야. 저는 손자 손에 들려있던 기타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손자는 반사적으로 기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할머니, 제 기타에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제 기타 함부로 만지지 마시라고요. 이놈아. 할머니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기타나 치는 딴따라 되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교 가고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평생 편하게 살 거 아니냐고. 할머니. 그놈의 고정 레퍼토리 좀 그만하세요. 공무원 된다고 무조건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기타 칠 때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 인생에 기타가 없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그래, 지금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취미로 하는 건 할머니가 얼마든지 허락해 줄게. 하지만 절대 공부에 방해되어서는 안 돼. 너 자꾸 성적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대학이나 제대로 가겠니? 대학을 가야 사람 대접받고 살 거 아니냐고. 이래서 할머니랑은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요. 대학은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손자와 좁혀지지 않는 깊은 간극으로 저 혼자 속을 끓였다. 손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기타에 빠지더니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성격도 삐뚤어지며 반항적으로 변해버렸다. 공부 대신 기타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는 아예 전문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하니 제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거기다가 대학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다. 기타 소리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고 집에 있던 텔레비전까지 없애버렸는데도 손자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다. 이제 고3이라 제 조바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니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기타만 보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제가 집에서 기타를 못 치게 하니 밖에서 치고 다니는 것인지 매일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그날도 밤 11시가 넘도록 손자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골목길로 나가보았다. 행여나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 멀리 손자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이제야 안심이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뭐 하러 밖에까지 나오셨어요? 여기 가로등도 별로 없고 위험한데. 너야말로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이거 오다가 편의점에서 샀어요. 할머니 군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사왔어?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지. 무심하게 군고구마 봉지를 툭 건네고는 쑥스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는 손자였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철이 일찍 들어서 늘 저를 먼저 걱정하고 챙겨주는 참 살갑고 정 많은 손자였다. 우리는 기타 문제만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와 손자 사이였다. 손자가 건네준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보니 그동안 날카롭게 서 있던 마음들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우리 둘 사이에 모처럼 찾아온 이 평온함이 부디 이대로 쭉 계속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카페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지훈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제발 잘 좀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학을 안 간다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커피 다 넘치잖아요. 아,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점장님. 커피 내리면서 도대체 무슨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불안해서 안 되겠네. 당분간 커피 머신에는 손도 대지 마세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한 번도 하지 않던 실수까지 연발하니 단단히 점장 눈밖에 났고 그 후로 점장은 저를 볼 때마다 점점 더 퉁명스럽고 까칠하게 대했다. 집에 오자마자 손자에게 대학을 왜 안 가느냐고 다그치며 또 한바탕 큰 소리가 났고 결국 손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다. 결국 지훈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대신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기타를 치겠다는 소리는 더 이상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지훈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어서 와요. 지훈이 친구들인가 보네. 아, 네, 할머니.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지훈이는 순간 대답을 망설이며 급하게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모처럼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간식이라도 좀 차려줘야겠다 싶어 주방에서 과일과 샌드위치를 정성껏 준비했다. 쟁반에 예쁘게 담아들고 손자 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모르게 멈춰 섰다. 이번 주말 공연은 우리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하는 거 어때? 거기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우리 노래 알리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거 괜찮겠다. 우리 악기가 어쿠스틱이라서 사람들한테 크게 방해될 일도 없을 거고. 이따가 공연 장소 답사하러 같이 가자.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손자에게 다그쳐 물었다. 지훈이 너 설마 아직도 기타 치는 거니? 할머니. 이렇게 갑자기 불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공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서 똑바로 말해. 맞아요. 저 기타 너무 치고 싶어서 대학 포기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인디 밴드 결성해서 길거리 공연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예 밴드까지 만들었다고? 할머니 속 뒤집어지는 거 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놈아. 저와 손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말리며 제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할머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밴드의 리더를 맡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리더로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지훈이 정말 실력 뛰어나고 앞으로 아주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될 소질이 충분한 아이입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 관객분들이 지훈이 기타 연주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지훈이가 앞으로도 계속 음악할 수 있게 할머님께서 너그러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리더라고 했죠? 그렇다면 당장 우리 지훈이 밴드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우리 손자 기타 치는 거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제 인생을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할머니랑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얘들아, 그냥 나가자. 손자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무슨 반항심이라도 생긴 건지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는 입도 대지 않았고 저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는 아침 일찍 나가버렸다. 그럴수록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점장과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저는 음료를 만들고 테이블도 치우고 바닥에 흘린 커피 자국 청소까지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밀대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손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현관 쪽 테이블에 지훈이가 정장 슈트를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가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저희 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지훈 씨, 왜 그래요? 저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중년 남자가 물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계속하시던 얘기마저 하시죠. 지훈이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창피했던 건지 저를 애써 모른 척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저는 어떻게든 손자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구석으로 피하려는데 하필 이때 점장이 이 상황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이거 테이블 똑바로 닦은 거 맞아요? 나이 드시니 이제 눈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실 거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양로원에나 가서 편하게 노세요. 내가 그렇게 옷차림에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 이 후줄근한 바지는 또 뭐예요? 빨아 입기는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지 지훈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았고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지훈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서둘러 손님과 함께 카페를 나가버렸다. 저녁에 집에 가서 대체 무슨 얼굴로 손자를 봐야 할지 만감이 교차했다. 지훈이는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어도 그 연예 기획사 건물 카페에서 일하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이다. 저 또한 대체 지훈이가 왜 그 기획사 건물에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손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지훈아, 낮에 그 건물에는 대체 무슨 일로 온 거였니? 할머니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기획사랑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있었는데 기획사 담당자분이 우연히 저희 공연을 보시고는 아주 좋았다며 먼저 계약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너무 좋죠. 이름도 없는 아마추어 밴드를 알아봐 주신 건데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잖아요. 오늘 첫 출근 날이라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중대한 일을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 요즘 이상한 기획사들도 얼마나 많다는데 어쩌려고 그렇게 겁도 없이 덜컥 계약을 했어. 할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제 인생, 이제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더 이상 상관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할머니는 왜 기획사 카페에서 일하신다는 거 저한테 한마디도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일하는 곳까지 너한테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잖아. 할머니, 말씀 참 잘하셨네요. 저도 똑같아요. 할머니 일, 제 일, 이제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훈아,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정식으로 데뷔한 것도 아니니까 그깟 밴드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 너 머리 좋아서 조금만 바짝 공부해도 좋은 대학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할머니랑은 정말 10분도 더 얘기 못 하겠어요. 제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시고 그저 할머니 고집대로만 저를 밀어붙이시잖아요. 누가 그만두나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손자가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저는 더 불안해졌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이 문제로 손자와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다. 한 건물에 있으니 매번 지훈이와 마주쳤지만 지훈이는 저를 철저히 모른 척했다.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여전히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마음이 아팠지만 손자의 마음을 알기에 저도 하는 수 없이 같이 모른 척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한가한 시간에 새로 들어온 식재료 박스를 들고 창고로 이동하려는데 누군가 카페 안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왔다.
손자가 속해 있는 밴드의 리더, 민수였다. 할머니, 이 무거운 거 잘못 드시면 허리 다치세요. 이거 제가 얼른 들게요. 민수 학생 아니니? 아니, 자네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랑 같이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몇 번이나 뵈었는데 지훈이 때문에 일부러 아는 체를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지훈이가 요즘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엄청 예민하게 굴거든요. 아직 연습생 신분이라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서 그런 거니까 할머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참, 그리고 저랑 지훈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그럴까? 민수야. 그래도 내가 우리 지훈이 옆에 있어서 내가 그나마 안심이 되는구나. 지훈이가 혹시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꼭 좀 알려줘. 네, 그럴게요, 할머니. 아이고, 오랜만에 무거운 거 좀 들었더니 몸이 개운하고 좋네요. 이 많은 걸 벌써 다 옮겼어? 정말 고맙다, 민수야. 잠깐 여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들어 줄 테니 마시고 가. 저는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 민수에게 건넸다.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밴드 멤버들 거랑 기획사 직원들 것도 같이 좀 준비했어. 다들 고생하는데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면 좋잖아.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할머니.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또 들르겠습니다. 손자도 저 민수처럼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착잡해졌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지훈이가 혹시 이 앞을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목을 쭉 빼고 자꾸만 로비 쪽을 쳐다보게 되었다. 손자와의 멀어진 거리는 대체 언제쯤이나 좁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점차 손자는 민수의 손에 겨우 이끌려 카페로 몇 번 들어오면서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저를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다. 너희들 왔구나. 오늘도 연습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렇죠. 참, 할머니.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에 드디어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잘 됐구나, 지훈아. 축하한다. 저희 단독 공연은 아니고요. 해외 공연도 아주 많이 한 유명 록 밴드 콘서트에 특별 초청 게스트로 서게 돼서 거기서 첫 데뷔 무대를 선보이게 된 거예요. 특히 그 밴드의 재미교포 보컬은 실력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 그런 대단한 분들과 한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지훈아, 연습하면서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다 말하렴. 내가 이제 데뷔까지 하게 된 마당에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더 이상 말리겠니?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더 잘되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구나. 제 말에 늘 시큰둥하던 손자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화색이 돌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저 기타 마음껏 쳐도 되는 거예요? 진짜죠?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이 할미 손자,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려무나. 감사해요, 할머니. 저 그동안 얼마나 마음 불편하고 힘들었는데요. 할머니,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손자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고 저는 그런 손자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데뷔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밴드는 초강도의 연습에 돌입했다. 손자가 연습하는 것도 직접 보고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점장님께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점장님,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요즘 외출이 너무 잦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직 인턴이라는 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외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점장의 눈치를 보며 겨우 카페를 빠져나왔다. 연습하느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민수의 말을 듣고 뭐라도 좀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고 싶었다. 마침 근처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 맛집이 있어서 설렁탕과 보쌈을 푸짐하게 포장해서 연습실로 찾아갔다. 한창 연습 중인지 제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모르고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여기 웬일이세요? 내가 너희들 연습하는데 괜히 방해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연습실 처음 와보시죠? 한 건물에 있으면서 제가 먼저 구경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생각보다 연습실이 아주 고급스럽고 엄청 넓네. 대표님이 저희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크셔서 돈을 아주 팍팍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밴드의 얼굴은 바로 지훈이에요. 대표님이 지훈이 기타 실력에 아주 극찬을 하고 계세요. 민수가 너스레를 떨었다. 아, 그러니? 우리 손자가 그 정도로 잘해? 왜 괜히 비행기 태우고 그래, 부담되게. 할머니, 손에 드신 건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다. 너희들 아직 밥 안 먹었지? 공연 앞두고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몸보신 좀 하라고 설렁탕이랑 보쌈 좀 사왔어. 이거 먹고들 힘내.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 많이들 먹고 연습 잘하렴. 숟가락으로 퍽퍽 퍼서 맛있게 먹는 멤버들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했다. 첫 데뷔 공연을 앞두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마음이 짠했다. 어느덧 그렇게 고대하던 공연 날이 되었다. 첫 데뷔 무대에 초대를 받은 저는 아침 일찍부터 손수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연장을 찾아갔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였고 넓은 관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저도 이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되는데 지훈이와 멤버들은 얼마나 긴장될지 충분히 짐작이 되었다. 대기실로 들어서니 짐집 분위기가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아, 힘들까 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김밥하고 잡채, 과일 좀 싸왔어. 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이거 준비하시느라 우리 할머니 또 고생하셨겠다. 그래도 할머님이 옆에 계시니 좀 덜 떨리네요. 저 지금 너무 긴장돼서 물만 겨우 마시고 있거든요. 너무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안 돼. 이거 좀 먹고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렴. 대기실 모니터로 공연장 무대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지금 공연하는 밴드가 엑시트, EXIT라는 그룹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팬덤층이 어마어마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록 밴드의 살아있는 전설인 거죠. 제 우상이기도 하고요. 엑시트를 보면서 제가 기타리스트의 꿈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저런 대단한 그룹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니 너무 흥분되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지훈이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랬었구나. 너무 떨지 말고 오늘 잘할 수 있을 거야. 유명 밴드의 일부 공연이 끝나고 또 다른 초대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지훈이네 밴드 차례였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뭇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다. 지훈이가 속한 밴드 이름은 허쉬였고 손자는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었으며 보컬인 민수, 메인 기타리스트 정우, 드럼 진혁이까지 총 4인조 그룹이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악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연습하던 중에 기타를 맡고 있는 정우가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딘가 몹시 불편해 보였다. 정우야, 어디 안 좋니?
너 왜 이래? 정우는 괴로운 신음을 내뱉으면서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고 고열이 나면서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다. 지훈이가 황급히 119에 신고했고 얼마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위급 상황이라며 얼른 구급차에 태우라고 했다. 정우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확실한 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환자분, 얼른 차에 실을까요? 보호자분도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정우, 이런 상태라면 오늘 공연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니. 우선 병원에 빨리 가서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자고. 저희는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정우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어했다.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의사 선생님은 급성 복막염이라고 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수는 정우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정우의 위급한 상태를 알렸고, 정우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공연장으로 향했다. 메인 기타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건 이건 정말 무리야. 왜 이런 일이 하필 우리 데뷔하는 날 일어나게 된 거야? 지금이라도 다른 대체할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때 행사 담당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찾았다. 허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 왔습니다. 실장님, 저희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메인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급성 복막염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공연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일을 왜 이따위로 하시는 겁니까? 담당자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며 다그쳤다. 국내 최정상 밴드의 공연에 특별 초청된 것인데, 그 명성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되면 앞으로 데뷔조차 못하고 밴드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담당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번 공연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획팀장을 급히 데리고 왔다. 지금 공연이 코앞인데 메인 기타리스트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라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들 같은 경험도 없는 초짜 밴드들, 이런 큰 공연에 서게 해줬으면 적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연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만 줄 알기나 해요? 수십억이라고요. 이거 하나 잘못되면 우리 회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당장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공연 펑크 내면 당신들 인생 그걸로 끝나는 줄 알라고요. 이 바닥에 다시는 발도 못 내밀게 할 테니 알아서들 하세요. 팀장은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거의 협박에 가까운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팀장과 담당자는 잔뜩 흥분해서 목이 탔는지 저 끝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민수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공갈 협박이잖아. 어떻게든 메인 기타리스트를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사람을 찾냐고. 진짜 큰일이야. 오늘 공연 잘못되면 우린 정말 끝장이라고. 데뷔도 못하고 이 엄청난 민폐는 또 어쩌냐고. 지훈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기타 칠 사람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 할머니. 저 지금 할머니랑 그런 농담 따먹기 할 정신 없어요. 상황이 아주 위급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기타 쳐볼까? 할머니. 기타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그런 황당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훈이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요. 지금 이건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 한 번 믿고 이 할미한테 기타 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보렴. 내가 한 번 저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말해볼게. 물을 마시고 돌아온 팀장에게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아서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메인 기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할머니, 팀장님께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어떡하세요? 뭐요? 할머니가 기타를 치시겠다고요? 하. 내가 올해 본 코미디 중에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웃기네요. 할머니, 기타 줄이 총 몇 개인지나 제대로 아세요? 저희 지금 할머니랑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까 하시던 식사나 마저 하세요. 손자는 창피한 듯 얼굴을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기획팀장과 담당자는 저를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했다. 그때 밴드의 리더인 민수가 무언가 깊이 고민을 하던 끝에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다. 할머니께서 절대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할머니, 혹시 악보 보실 줄 아세요? 그럼 악보 볼 줄 안다마다. 아주 오랜만에 치는 거라 나도 잘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내 연주라도 한번 들어보거라. 저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리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수는 잠시 흔들리는 동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게 일렉 기타를 건넸다.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악보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기타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마치 터질 듯이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어느새 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손가락이 기타 줄을 현란하게 튕기기 시작했다. 순간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넋이 빠진 듯했고 제 연주가 끝나는 동안 모두 숨을 죽이며 저희 연주에 집중했다. 시간이 없어서 일부 파트만 짧게 연주하고 기타를 내려놓자 순간 깊은 정적이 흘렀다. 이때 리더인 민수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를 와락 끌어안았다. 할머니의 연주를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동에 눈물이 픽 맺혔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준급의 실력을 그동안 꼭꼭 감추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 정말 맞으세요? 할머니, 이렇게 기타 잘 치시면서 왜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지 않니? 팀장님은 제 연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놀라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런 엄청난 실력자를 제가 미처 몰라보다니. 선생님, 아까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설마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타를 잘 치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얼른 공연 준비 서둘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공연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 밴드의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다. 손자는 너무 긴장되는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고 온화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보냈다. 그렇게 손자와 저는 나란히 한 무대에 올랐다. 순간 관중석은 야유와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건가? 기타 들고 서 있는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뭐야? 비싼 티켓 사서 왔더니 관객을 아주 우습게 안아. 여기가 무슨 칠순 잔치야? 심지어 기획사 사장인 듯한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서 기획팀장을 불러 고래고래 화를 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똑똑히 들렸다. 이봐! 지금 장난해? 저 할머니, 대체 뭐야?
당장 무대에서 끌어내지 못해. 대표님. 원래 연주하기로 했던 메인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서 급하게 대체한 분이신데 실력이 정말 괜찮으십니다. 저 한번 믿고 연주만이라도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관객들의 끊임없는 야유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런 저를 본 손자가 할머니, 잘할 수 있어요. 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손자가 제 옆에 함께 있으니 큰 위안이 되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저희가 연주할 곡은 강렬한 일렉기타 독주로 시작하는 곡이었으므로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제 손끝에 달려 있었다. 무대는 암전이 되고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제 쪽으로 환한 핀 조명이 켜졌다. 저는 강렬하고 현란한 핑거 스타일 연주로 곡의 첫 포문을 열었다. 제가 기타를 연주하는 그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고요함에 휩싸였고 오직 제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매혹적인 기타 소리만이 넓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다. 연주 시작 전과 지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이 피부로 느껴졌다. 세상에. 지금 이 상황, 레알이야? 저게 정말 할머니가 연주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그 어떤 기타 소리 중에서도 단연 베스트인데. 와. 소름 돋았어. 완전 감동이야. 엑시트도 물론 훌륭하지만 난 오늘 저 할머니 연주에 완전히 넋이 나갔어. 웅성거리던 소리는 어느새 뜨거운 환호로 변해 있었고 관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열광적인 함성을 질렀다. 제 독주가 끝나자 힘찬 드럼 소리가 들어오고 다음은 베이스 기타를 맡은 손자 지훈이의 차례였다. 손자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아까 손자가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손자에게 단단하고 믿음직한 눈빛을 보냈다. 지훈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는 저희 기타 소리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손자의 베이스 기타에서 나오는 깊고 풍부한 소리에 모든 관객이 매료되었고 거기에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날카롭고 단단한 기타 선율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민수의 허스키하면서도 매력적인 보컬까지 어우러져 공연은 순식간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고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저희는 벅찬 감격에 겨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드디어 해냈다는 뜨거운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이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허쉬의 공연을 보고 그 깊은 감동의 여운으로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데 저는 특히 저 연세에 저런 훌륭한 연주를 선보이실 수 있다는 사실에 메인 기타리스트 분의 연주에 너무나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관객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앵콜, 앵콜 하는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희 이 보잘것없는 연주에 이토록 큰 감동을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제 연주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기타 줄을 튕기며 다음 곡의 연주를 시작했다. 민수야, 우리 할머니 연주에는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지 않니? 지훈이가 속삭였다. 맞아. 한음한음에서 느껴지는 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을조리는 깊은 북백 같아. 기타를 치는 내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집중될 때 무대 옆쪽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살짝 눈을 돌렸다. 오늘 콘서트의 주인공이자 전설적인 밴드인 엑시트 멤버들이 무대 옆쪽으로 와서 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저 황홀한 기타 소리에 이끌려서 와봤는데
연주자가 저 할머니였다니. 저건 절대로 아마추어의 실력이 아니야. 프로에게서나 느껴지는 저 깊은 여유로움이 있어. 너무 감동적이야. 마치 저희 기타 독주 콘서트장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관중들은 저마다 눈물을 닦아내며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기타 위에서 제 손이 천천히 멈추자 무대 위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연주가 끝나자 사회자가 무대로 나와서 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단어로도 선생님의 이 경이로운 연주 실력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잘 치시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혹시 기타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가요? 저는 사실 20대 젊은 시절에 신인 록 밴드로 활동했었습니다. 거기서 기타를 담당했고 유명 기타리스트에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각종 언론에 소개되어 차세대 여성 기타리스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대중들에게 두각을 나타낼 무렵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렇게 정상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왜 갑자기 기타를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20대 때 일찍 결혼을 했고 남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들 문제로 밴드 활동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되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 결국 밴드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밴드를 그만두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기타 연주뿐이라 작은 노래방과 클럽 등지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근근히 돈을 벌어 아들과 어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지났을 무렵 사귀던 여자친구에게서 아이가 태어났고 여자 집안에서 제가 클럽에서 기타나 연주하는 딴따라라며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결국 아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제게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된 삶을 아들에게까지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로 아들과 매번 부딪혔고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린 손자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 무대 옆에서 제 이야기를 숨죽여 지켜보던 엑시트의 보컬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 재미교포 출신의 리더였는데 저는 무대 조명이 너무 눈부셔서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제 귀에 똑똑히 꽂히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다. 엄마. 저예요. 서준이.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을 보니 더욱더 확실했다. 제 아들 서준이가 틀림없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부둥켜 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오열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 지훈이 또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지훈아. 내가 내 아빠다. 정말 제 아버지 맞으세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엑시트의 보컬리스트가 제 아버지였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훈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아들은 갑자기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관객석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마이크를 잡고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엑시트의 리더로서 음악인으로서는 더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로서는 저는 너무나 비겁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덜컥 싱글 파파가 되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저의 가수의 꿈을 위해 하나뿐인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차마 뒤로하고 혼자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다행히 지금의 큰 기획사 대표님을 만나 저를 양아들로까지 삼아주셨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무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까지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쁨보다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서준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잘 살고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내가 싱글 파파가 된 게 못난 내가 클럽에서 기타나 연주하는 딴따라라서 여자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른다. 내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가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게 전부 다 내가 그깟 기타를 쳤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나를 평생 짓눌렀단다. 그 뒤로 나는 기타를 내다 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기타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지훈이가 또 기타를 치겠다고 하니 그 불행이 또다시 이어질까봐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거란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제가 기타를 치면 화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이제야 다 알 것 같네요. 모든 엉켰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렸고 우리 세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다독거려 주었다. 오열하는 저희를 보며 관객들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거 오늘 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로 나가야겠어. 엑시트 리더 이서준 씨가 발굴한 신인 록 밴드의 메인 기타리스트가 알고 보니 70대 친어머니와 고등학생 친아들이라니. 이거 정말 기적 아니야? 저렇게 세 사람이 뒤늦게나마 음악으로 하나 되어 모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야.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할머니가 단순히 지훈이 기타 못 치게 했던 게 아니었어. 할머니는 지훈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어. 관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앵콜, 앵콜을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의 눈을 응시하면서 우리 밴드인 허쉬와 엑시트의 보컬인 아들 서준이가 함께 합동 공연을 시작했다. 곡은 엑시트의 대표적인 타이틀 곡으로 정했고 저희의 날카로운 일렉트릭 기타 소리와 손자의 진중한 베이스 기타, 그리고 심장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하는 드럼 소리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연주가 시작되었고 모든 청중을 순식간에 무대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퍼뜨리며 그 모습을 담고 있었고 관객들은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감동의 물결을 이루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에게 꼭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준아, 미국에 오래 살아서 엄마가 예전에 해주던 된장찌개 맛 혹시 생각이나 날지 모르겠네. 그걸 어떻게 잊어요, 엄마. 호박 숭숭 썰어 넣고 고춧가루 팍팍 뿌린 그 얼큰한 된장찌개가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요. 제가 미국 마트에서 직접 된장 사서 끓여도 봤는데 도저히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다 준비했으니 아주 든든히 먹고 가거라. 그런데 아빠는 그럼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지훈이가 아쉬운 듯 물었다. 아니야. 아까 기획사 대표님이자 내 할아버지, 나의 양아버님께 전화드렸어. 허쉬 밴드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면서 당분간 한국에서 함께 공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 정말요? 전설의 그룹 엑시트 보컬이 저희 같은 신생 밴드 콘서트에 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될 텐데. 관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려. 서준이 인기가 그 정도니?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같이 공연해주면 우리야 너무 좋지. 자,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들 와서 밥부터 먹어. 찌개 다 식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자볶음, 잡채, 갈비찜도 잔뜩 했으니까 많이들 먹으렴. 와! 너무 맛있어요, 엄마.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맛이에요. 지훈아, 이 갈비, 고깃살이 아주 많이 붙어 있네. 너 많이 먹으렴. 서준이가 지훈이 밥그릇에 갈비를 놓아주었다. 그럼 아빠가 주시는 거니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 아빠, 그동안 저에게 못 해주신 거 이제부터 실컷 다 해주시면서 같이 살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도 돼요? 뭐든지 다 말해. 아빠 이제 성공해서 돈 많아. 빌딩 사달라면 사주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바로 최고의 기획사 연결시켜 줄게. 그런 것들 말고요.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친구들이 아빠 손잡고 목욕탕 가는 거였거든요. 아빠 등도 직접 밀어드리고 싶고 같이 바나나 우유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 저와 아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촉촉이 맺혔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쏟고 정을 준다고 한들 부모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었나 보다. 어린 지훈이의 그 깊은 외로움을 미처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세 식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함께 밥을 먹을 날이 오리라고는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손자는 쌈을 크게 싸서 아들 입에 넣어주는데 삼장이 입가에 잔뜩 묻자 깔깔깔 웃으며 박장대소를 했다.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이빨에 김을 일부러 끼워 바보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20대 때의 철없던 아들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이 행복이 부디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며칠 후 저는 기획사 대표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허쉬 밴드의 멤버가 되었다.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친 우리 허쉬 밴드에게 첫 번째 스케줄이 잡혔다. 무려 국내 10개 도시 전국 투어 콘서트였다. 아버지인 서준이가 게스트로 특별 참석한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고 단 하루 만에 콘서트 전 좌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공연 당일 기획사 대표가 특별히 마련해준 멋진 무대 의상을 입고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할머니, 오늘 스타일 정말 끝내주는데요. 맨날 백발 머리만 고수하시더니 이렇게 밝게 염색하시니까 한 3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이 가죽 점퍼, 제가 예전에 즐겨 입던 건데 엄마한테도 아주 꼭 맞네요. 와, 우리 엄마. 이제야 진짜 기타리스트 같네. 그래. 아직은 영 어색하기만 하구나. 사람들이 이 늙은 할머니가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지나 않으려나 모르겠다. 절대 그럴 사람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기타 연주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아무도 감히 그런 소리 못 할걸요. 자, 이러다 공연 늦겠어요. 다들 기타 잘 챙기시고 오늘 공연도 파이팅 합시다. 기타가 제 젊은 시절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로는 제게 기타는 크나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물건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타 때문이었고 다시 기타를 치게 된 지금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무나 행복하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